이번 시간에는 흡수 장애 증후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계에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블러드 스트림을 통해서 혈류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소화와 흡수 중 어느 한쪽만 부족해도 흡수 장애가 발생하죠. 흡수 장애 시 체중 감소, 설사, 빈혈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흡수장애는 생화학적 또는 소화 효소의 부족, 소장의 비정상적인 박테리아의 증식, 소장의 점막 탈락, 림프관과 혈액순환의 장애, 흡수 면적의 감소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흡수장애는 저당 분해효소 결핍인데 이것을 이제 저당 불내성이라고 하죠. 염증성 장질환과 스푸루 및 낭성 섬유증,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등이 있습니다. 흡수장애 증후군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은 지방변이에요. 스토티리아라고 해서 양이 많고 심한 악취가 나고 변기에서 물에 섞이지 않습니다. 저당 불내성인 경우에는 지방변은 나타나지 않죠. 지방변 확인 선별 검사로 정성적 대변 지방 검사, 서단 스테인 테스트하고 정량적 대변 지방 검사 및 디잘로즈 흡수 배출 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호흡 검사가 있는데 담즙산 호흡 검사, 소장 내 비정상적인 박테리아의 증식에 의한 흡수 불량이나 담즙산염, 흡수 불량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트리올렌 호흡 검사, 방사성 중성 지방 복용 후 소화되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하죠. 수소 호흡 배출 검사, 저당 분해 효소 결핍증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저당 소화 후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수소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런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소 배출 검사는 소화되지 않은 저당이 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수소 생산이 증가하면서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수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췌장 분비 검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바륨 관장 이외에도 전혈구 검사, 프로트롬빈 시간, 혈중 바이타민과 카로틴 수준, 전해질 및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검사합니다. 첫 번째, 흡수 장애 증후군의 첫 번째 질환이 스푸르예요. 만성 흡수 불량증이라고 하는데 비열대성과 열대성으로 구분을 하고 비열대성 스푸르는 복강병, 셀리악 디지즈 혹은 글루텐 유도 장질환, 글루텐 인듀스드 엔테로패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인과 병태 생리를 보면 복강병은 점막 표면이 평평해지면서 육모가 없어지거나 넓고 짧아져요.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질환이죠. 육모가 손상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글루텐과 분해 산물인 글리아딘에 대한 과민 반응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밀가루나 밀 생산물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 성분인데 비열대성 스푸르인 복강병일 경우에는 셀리악 디지즈일 경우에는 글루텐에 대한 민감성 반응으로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대성 스푸르는 열대 지역을 방문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흡수장애 질환입니다. 엽상 결핍증이 열대성 스푸르의 진행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보면 흔한 증상은 지방변, 설사, 체중 감소, 복부 팽만 등으로 인한 영양 결핍 후유증이 있고
철분, 엽산, 바이타민 B12 및 기타 비타민 결핍에 의한 구순염, 설염, 구내염이 나타납니다. 자, 흡수장애의 원인, 1차 원인에 비열대성 스프루하고 복강 질환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당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원인이 있는데 2차 원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어떤 그 문제, 부분 절제술, 또 염증성 장질환, 췌장의 질환, 간 담도 질환 폐색, 장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 장애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약의 어떤 부작용, 항생제나 콜치킨 등의 이러한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도 2차성 흡수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과 치료를 보면 진단검사는 장 생검과 대변 성분을 분석을 하고 발용관상으로 비정상적인 소견, 즉 장주름의 소실, 위축을 발견할 수가 있죠. 비열대성 스프루 치료는 글루텐이 제거되거나 없는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음식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또 열대성 스프루 같은 경우에는 썰파제, 테트라사이클린과 엽산의 단기간 2주 내지 4주 복합요법이 흔히 처방이 되죠. 항생제하고 엽산을 처방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젖당 불내성, 락토즈 인톨러런스, 젖당을 분해하는 젖당 분해 효소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이지만 젖당이나 우유에 대한 불내성은 대개 사춘기가 지나서 나타나죠. 세컨더리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위장염과 열대성 및 비열대성 스프루 등의 질환으로 장 점막의 손상이 유발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증상과 징후를 보면 젖당 불내성 증상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한 후 30분에서 수시간 내에 발생하고 흔한 증상으로는 복부팽만, 경련, 고창, 설사 등이 있습니다. 자, 진단과 치료를 보면 진단검사는 젖당을 한 50g을 먹인 후 15분, 30분, 60분, 90분에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공복 시 혈당보다 20mg/dL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양성으로 판정을 하죠. 이때 수소 후 배출 검사도 비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는 음식에서 젖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내성이 생기면 젖당 시기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간호사는 젖당이 포함된 음식인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환에서 짧은 창자 증후군 또는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Short Bowel Syndrome, SBS라고 하죠. 광범위하게 소장을 이제 그 액토미, 절제술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짧아진 장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이동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소화와 흡수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이 특징적으로 발생합니다. 소장 절제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의 정도는 제거한 소장의 길이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50% 정도를 절제했지만 회장 말단과 회맹 판막이 남아있다면 장기능 장애에 잘 적응을 하죠. 수술 후 2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장의 육모가 증가하여서 흡수 면적이 증가합니다. 장의 흡수 면적 증가는 장 내의 음식물과 췌장 분비액, 섬유질 등이 있을 때 촉진이 되고 회장 말단과 회맹 판막이 제거되었다면 지방과 담즙산염 및 바이타민 B12 등의 만성적인 흡수 불량과 지방변을 일으킵니다. 자, 증상과 징후를 보면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와 지방변이에요. 만성적인 흡수장애로 영양불량, 체중 감소, 빈혈 및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젖당
적당 분해 효소 결핍 및 비정상적인 박테리아 증식이 나타나고 장에서 수산염 흡수가 증가가 되어서 수산염 성분의 신결석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호의 목표는 일단 설사를 조절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 및 정상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수술 직후 완전 비경구 영양을 시행해서 TPN을 시행해서 필요한 열량과 수분 및 전해질 등을 공급하고 장의 회복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 억제를 위해서 프롬,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 오메프라졸 대표적인 약이죠. 프로톤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을 투여합니다. 수술에서 회복이 됨에 따라서 수용성 섬유질, 팩틴, 아미노산 등이 포함된 고탄수화물과 저지방식이를 먹도록 합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루에 한 6회 정도 하도록 하고 칼슘, 아연, 복합 비타민 등을 복용하도록 하죠. 짧아진 장으로 인한 음식물의 이동 시간은 마약성 지사제를 만약에 처방하게 되면 장의 운동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100cm 이내의 소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담즙산에 의한 설사를 줄이고 변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콜레스티라민이란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